네,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 오늘 금요일에는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수익이 잘 나오고 계세요. 리뷰를 들어봐야 될 종목이 오늘 3종목이나 있는데 일단 제우스와 HFR, 그리고 솔로엠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수익이 지금 2자릿수가 나고 있는데 먼저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4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요. 일단 뭐 좋은 종목을 우연치 않게 잘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종 목표치를 일단 3만 원을 지시했는데 그걸 넘어선 상태인데 이 주식은 이제부터는 뭐 신규 매수 여부를 제가 권유하기보다는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고 이제 그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스스로 이걸 좀 찾아보시고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제 목표가를 한번 정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지금 당장 정리할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스스로 좀 이제부터는 공부하셔가지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잡아보시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커버하는 부분은 오늘로서 일단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지금 HFR인데 이거는 3월 18일 날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32%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는데요. 한 달도 안 됐네요. 네네. 근데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5G 쪽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5G 쪽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굳이 여기서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30%가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신규 여기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거 역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역시 공부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5G, 프라이빗 5G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인 솔로엠은요. 1월 27일 날 또 관심주로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목표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더 봐도 될까요? 저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책임감 때문에 일단 나왔다고 추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뭐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셔도 좋고요. 아직까지 사시지 못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최근 나온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 영역은 아니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솔로엠까지 3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오늘의 픽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약대 발판을 딛고선 노루페인트라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루페인트. 우리 노루가 이제 발판을 딛고 쓰나 봐요. 네, 이제 좀 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설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동사를 먼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동사는 1945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진 그 페인트 회사고요. 지금 그 도료하고 합성수지 중심으로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 도료 쪽에서는 뭐 건축용 매출 비중이 한 4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공업용,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그다음에 가구용 등 다양한 부분을 지금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주택 250만 호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이 전방 산업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판가 인상을 좀 단행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연말부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스프레이 도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프레이 도색을 금지하고 이제 실제로 직접 붓으로 이제 칠하는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보통 스프레이 도색 대비해 가지고 한 1.7배 정도 페인트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큐가 또 늘어나는
그런 이제 정책까지 이제 추진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죠. 그래서 예, 예. 가격을 좀 인상시켰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또 수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율 부담도 있어서 네, 환율이 네. 상승하다 보니까 노르페인트가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것 예, 예, 같은데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당연히 유가가 좀 올라갔던 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신제품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는데 작년 11월 달하고 금년 2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20% 이상의 일단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이 좀 된 상태고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역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유가가 일단 100불 위에서 급락을 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에 대한 부담은 좀 이제 정점에 다다라서 네. 오히려 이제 판가 인상 효과로 조금 수익성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7,300억에 영업이익이 250억이 나왔는데요. 동사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내수 산업이고 그다음에 5개 업체가 과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익이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회사 이런 이미지로만 좀 많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 주변 환경이 이제 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신제품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따 소개시켜드릴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또 후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화가 시작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 상승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기업인 것 같은데 유가가 이제 피크아웃 고점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또 상황이 많이 나아질 수 있겠죠? 일단 판가 인상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또 급하게 또 내리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일단은 유가가 정점을 어느 시점에서 확인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추이도 그렇고 미국 쪽 움직임도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전략류 방출은 물론이고 이란과의 핵합의 문제도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셰일 오일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필요하면 그것도 다시 열 것처럼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의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올해 1분기에 저희가 노르페인트의 실적에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떤 기대 요인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ESG가 좀 강화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을 배출을 억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좀 많이 부여를 해서 투자하는 패턴을 감안한다 그러면 동사가 이제 바이오 도료 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동사는 그 건축용 바이오 도료 3종을 지금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2개는 지금 미국 농무부에 인증과 등록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도료라 하면 기존에 이제 석유에서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바이오 도료를 만들었었던 부분을 갖다가 네. 그 콩기름이나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나무 소재 이런 쪽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이제 도료를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건축용으로는 3종이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용으로 해가지고는 내장재용으로 지금 현대차와 그 남양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제품 개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구 쪽에도 적용이 될 바이오 도료를 11가지 종류를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연내에 인증까지 마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ESG 강화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네. 뭐냐면은 2차 전지 산업에서 그 실리콘 응급제의 그 바인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소재를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하고 공동 연구 개발해서 특허 출원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이 소재의 그 특허 권리는 동사가 가지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상용화를 어쨌든 처음 시도했던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주전자와 코워킹을 하면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실리콘 응급제 업체 생산 예정 업체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 생산들을 다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상용화 시 현재 퀄 테스트를까지는 이제 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해외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좀 실제로 보이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고요. 가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 동사의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르페인트 이런 신사업에 의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로도 같이 봐도 될까요? 그것이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정부 재건축에 의해서 건축 관련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랑 같이 연동된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좋아했던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기존 사업이 성장을 하고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 와중에 신성장 동력을 장착한 회사, 제우스가 그런 케이스였고, 또 이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인탑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동사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일단 전방 산업 쪽이 이제 P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250만 원 건설, 재건축 수요, 이런 또 그다음에 스프레이 도료 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Q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사업 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 데다가 2차 전지의 음극재, 바인더 사업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성장의 모멘텀을 장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된 회사라는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건축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또 연동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에 기반을 해서 노르페인트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목표 주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2년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와 같이 좀 오래된 업력하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회사들이 보통 IR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판가 인상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Q가 늘어난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접근하면 단순히 이제 가격을 올린 것까지 감안을 해도 10% 이상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제 가이던스는 그냥 8천억 선,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가는 선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하고요. 뭐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단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그래서 현 주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대가 작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하려면 2차 전지의 어떤 이슈들이 좀 구체화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15,600원을 제시를 하고요. 매수 단가는 어제 종가가 12,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300원을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10,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목표 가격 15,600원에 손절가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보고보고 종목은 노르페인트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발판을 딛고 잘 뛰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셉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용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